안녕하십니까. 에이스 팀장으로 변신하기 서영근입니다. 자, 이번 강의에서는 승진적체 팀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팀원 A 차장은 3년째 승진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. 이제는 승진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없는 듯 보이면서 가급적 A 차장에게 이제 팀장님으로서 다음번에는 그래도 꼭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A 차장을 불러서 이번에 신규 아이템에 대한 기획서가 있으니까 요걸 한번 해서 꼭 성과를 내봅시다. 그래서 다음번에는 A 차장님 꼭 승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같이 노력해 봅시다. 이러면서 신규 아이템 기획서에 대해서 맡겼습니다.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. 오늘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자, 1번 A 차장을 불러서 기획서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, 그죠? 혹시라도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조금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. 두 번째, A 차장이 작성했던 기획서를 이제 주인 과장이 일을 잘하는 S 과장에게 도와주도록 좀 지시를 하는 거예요. 자, 세 번째, A 차장과 면담을 통해서 A 차장이 혹시라도 뭔가 필요하지 않느냐, 뭔가 필요하냐 이런 걸 파악해 보는 겁니다. 자, 네 번째, A 차장에게 다른 팀으로 이동을 권유하는 겁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요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? 선택하셨죠? 자,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A 차장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? 차장 정도 되면 조직에서 한 15년 전으로 근무하셨겠죠, 그죠? 그러면 기본적으로 능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닐 겁니다. 단지 그 직급에서, 해당 직급에서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겠죠, 그죠? 자,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A 차장에게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A 차장을 불러서 왜 보고서가 완성되지 않는지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서 또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의욕이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뭡니까? 꼬치꼬치 묻는 거는 조금 질책성 또는 어떻게 보면 추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유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. 두 번째, A 차장이 작성했던 기획서를, 그죠? S 과장, 핵심 과장에게 조금 도와주도록 지시하는 거예요. 이럴 때는 A 차장이 S 과장이 도와줘서 내 성과를 지원해 주는구나, 스포트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행히 이게 효과가 있을 텐데, 그렇지 않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? 사실 후배 직원이 내 업무를 도와준다, 대신하게 된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선배로서 자존심에 스크래치 날 수 있겠죠, 그죠?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나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유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A 차장과 면담을 통해서 팀원 A 차장이 필요한 지원이 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세세하게 조금 물어보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지원해 주겠다 하면서 같이 의논을 해가는 겁니다. 그런데 이럴 때 사실 뭡니까? 이 정도면 대답을 잘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물론 필요했으면 조금 주도적이었으면 먼저 와서 요청했겠죠, 그죠? 그래서 효과는 있을 텐데 이렇게 할 가능성은 조금 낮죠. 자,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. A 차장에게 다른 팀으로 이동을 권유한다. 이것은 어떻게 보면 A 차장이 먼저 이런 것에 대해서 요청을 했더라면 또는 먼저 말을 꺼냈더라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왜냐 그러면 해당 팀에서 성과를 못 내지만 혹시 자기 적성에 맞거나 또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가서 또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데 A 차장이 먼저 말하지 않은 이상은 팀장이 먼저 얘기하게 되면 이럴 수 있죠. 팀장이 나를 팀에서 방출하려고 하나?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. 그러면 다른 팀원들도 이게 팀장님이 성과가 좀 안 좋으면 내보내려고 하네? 이런 생각 아주 상당히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.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, 그죠? 그래서 유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자,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이론을 하나 살펴보고 어떻게 적용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자, 보시면 역할 및 업무 수행에 대한 가치를 환기하는 게 필요하다. 무슨 얘기냐? 예일대 심리학자인 에이미 푸제네프스키에 의하면 일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럽니다. 첫 번째는 먹고 살려고. 그러니까 흔히 이렇지 않습니까? 우리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왜 회사 다니세요? 왜 직장 다니세요? 하면 먹고 살려고요. 이건 경제적인 수단입니다. 돈벌이의 수단인 거죠, 그죠? 그래서 이 이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일에서 성공하려고요. 그래서 내가 영업을 통해서 영업왕이 한번 돼보고 싶어요. 또는 문서 작성을 잘해서 기획의 달인이 돼보고 싶어요.
이제 직업적인 성취를 하기 위해서 다닌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또 아주 드물게인데요. 많지는 않지만 아주 드물게 일 자체가 즐거워서 일 자체가 목적이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조직 내에서 기업 교육을 하고 계시는 교육팀에 있는 교육을 하고 계신 분께 이 교육 업무를 하시는 이유가 뭐세요?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, 저는요 교육 업무가 너무 좋아요. 이러면서 조직에 계신 리더분들의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를 해서 조직 전체가 발전하는데 꼭 기여하고 싶어요.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.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어떤 경우에든 다 조금씩 다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쪽으로 직업적 성취나 사명적으로 무게를 많이 둘수록 일에 대해서 뭡니까? 자발성이,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일에 대한 즐거움도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. 자, A차장의 경우를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겠습니까? 어떻게 보면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경우 뭐 이런 쪽에 많이 치중해 있겠죠. 그럴 경우에 팀장님께서 밑에 부분으로 조금 유도해 보시면 업무 및 역할 수행에 대해서 가치 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. 역할 및 업무에 대해서 새롭게 가치를 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이런 직원들도 어렵겠지만 어쨌든 조직 내에 더욱더 몰입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도 에이스 팀장님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